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약 44%였고요. 이탈리아가 42.3%, 독일이 38.9%, 영국이 32.4%, 프랑스가 23.5%였어요. 미국은 뭐 19.2% 정도였는데 이에 비해서 한국은 13.6%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살펴볼게요.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 절대액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했죠. 한국은 2,220억 달러를 지출한 반면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한 나라가 미국인데 4조 13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정 지출 절대액입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약 한 20배 되죠. 일본은 2조 2천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약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 10배 정도 되고요. 독일은 4,700억 달러, 한국의 한 7배 정도를 투입했고요. 영국은 8,870억 달러, 한국의 4배. 이탈리아는 7,900억 달러, 한국의 한 3.5배 정도 됩니다. 부총리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물론 경제 규모의 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 지출 절대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작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부족한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절대 규모를 비교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국가 경제력 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피해 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절대 규모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GDP 대비라든가 또 다른 거에 상대적 비중을 한다면,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13.6% GDP 대비 13.6%라고 그것도 30% 다른 나라에 비해서 3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물 30% 된 나라가 많이 있고요. 저희는 네.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네. 저희가 뭐 상대적으로 피해도 적은 것도 있었고요. 또 저희는 재정 지출보다도 금융 지원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재정과 금융을 합해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융 지원 말씀하셨는데요. 대출 등 이런 유동성 지원이 아닌 GDP 대비 직접 지원 비율도 이 나라살림연구소가 조사를 했어요. 한국이 얼마인지 아세요? 3.4%였습니다. GDP 대비 직접 지원 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서 16.7%였어요. 한국이 한 5배 됩니다. 영국은 16.3%, 호주가 16.2%, 일본이 15.6%, 캐나다가 14.6%였어요. 모두 한국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직접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말씀하신 금융 지원이 다 사실은 대출 연장해주고 뭐 유예해주고 이런 거지, 직접 지원한 비율을 따져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의원님, 지금 의원님 인용하신 게 IMF 통계인데요. 네. 비슷한 시기에 나온 IMF의 피지컬 모니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대응 지원이 꼭 추경에 의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것만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 예산이 다른 나라 선진국이 1, 2% 이상 늘어날 때 우리는 8, 9%를 늘렸습니다. 해당 분야의 코로나 피해 지원은 본 예산도 같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경 규모, 추가적으로 지원한 규모만 비교한다면 뭐 의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한 중간 정도 수준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MF 피지컬 모니터라고 하는 페이퍼를 보면요, 미국을 포함해서 독일 선진국들 경우에는 작년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상당 부분 늘어난 걸로 돼 있지만 2025년까지 비교해 보면은 그 나라들은 그냥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슉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을 비교해 보면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저는 IMF 자료를요, 꼭 그 자료, 그 한 자료만 갖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금 의원님처럼 지적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같이 놓고 봐야지, 저스트 그렇게 하나만 그 부분만 보고 비교해 본다면은, 그리고 그 GDP 대비 딱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GDP 대비 재정 지출 규모 하나만 비교해 본다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재정 지출을 덜 썼습니다. 덜 썼으면서도 피해도 적고 성장률 낙폭도 줄였다면 뭐 저희는 뭐 더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부총리님,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건 사실입니다. 분명하죠. 예. 우리 정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 국민들의 피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영업 못했고요, 1년간. 그래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줬고요. 그렇게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준 국민들 덕분에 저희가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게. 그런데 국민들이 피해는 다 봤는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국민들의 지원을 줄이려고 한다면, 혹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양호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계속 피해를 봐라. 그 위에서 우리 국가 재정은 좀 튼튼히 가겠다. 뭐 이런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의원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4차례 추경, 60년 만에 4차례 추경을 네.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는 그런 것이 많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저희가 재정을 소극적으로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나요? 자,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지금이 재정 운영사 70년 사이에 가장 저는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IMF라든가 국제기구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비교적이죠. 절대적 기준이, 아까 우리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 기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네.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피지컬 모니터에 대한 수치로는 부총리님 말씀이 일면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존중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깎아내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저 정부 여당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그 피지컬 모니터를 제외한 다른 수치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재정 지출 비율이라든지 혹은 재정 지출 절대액이라든지 이런 기준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줬지만 여전히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건 좀 이따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채무 비율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각 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OECD에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기준이 19년이더라고요. 뭐 작년 거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19년 기준으로 미국이 108.4%였고요. 국가채무 비율이. 일본이 225.3%입니다. 영국이 117.3이고요. 프랑스가 124.4입니다. 그에 비해 19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42.2%였습니다. 19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4차례에 걸친 추경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우리 채무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로 늘었냐면 21년 추경, 올해 추경하는 안까지 포함해서 48.2%, 6% 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지금 19년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2배에서 3배 혹은 많은 나라는 4배, 5배가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굉장히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확장 재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년 아마 국가채무 비율을 따져보면 훨씬 더 늘었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4조 130억 달러를 투입했고 일본이 2조 2천억 달러를 투입했으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이 국가 채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들이 포함되면 아마 19년 미국의 108.4, 일본의 225점 뭐 몇 등등보다 최소한 10% 이상은 올라갔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IMF가 일반 정부 부채 전망을 내놨습니다. 19년에서 20년, 1년 동안 부채가 어느 만큼 늘었는지를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6.2% 증가했습니다. 반면 세계 평균은 14.1%를 증가합니다. 즉 83.5에서 97.6%로 14.1%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은 17.9%가 증가합니다. 즉 104.8에서 122.7로 증가하거든요. 이게 IMF에서 발표한 일반 정부 부채 전망입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물론 장기적인 국가 재정을 고민해야 되는 재정 당국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답변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바로 인용하셨던 IMF 피지컬 모니터 자료에 딱 19년에서 20년 1년치만 지금 비교를 하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선진국은 17.9, 네. 우리는 6.2입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보다 월등히 적은데요. 같은 통계에 2025년까지 늘어나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20.7, 한국은 역설적으로도 23.1%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재정의 절대 규모는 선진국 GDP 대비 국가 채무비를 선진국은 110%, 120%고 저희는 40% 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건- 작년도에도 10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냈고 올해도 100조를 내야 되고 내년도에도 100조를 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재정이 이러한 국가 채무 때문에 소극적으로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측면의 비교도 네네. 우리도 걱정을 해야 되고 국제기구 친평사라든가 국제기구들도 이런 측면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해서 아까 대전제는요. 지금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이런 측면도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